자, 계속해서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취득 시기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취득세 첫 번째 시간인데 앞쪽이 대단히 어려워요. 뒤쪽은 사실은 딱딱딱딱 떨어져요. 그리고 앞쪽은 난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 같은 경우 최근 문제에서 한 5년 사이 세 문제가 구성이 돼버렸어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정도 강의할 때까지만 해도 최근에 두 문제 나오긴 했지만은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 마라, 힘드니까. 근데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만 지금 제 수업을 들을 테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 취득이라는 주제부터 봐야 되죠. 원시 취득. 자, 일단 원시 취득에 있어서는 자, 공유 수면의 매력과 건축물의 신축, 재축 등이 원시 취득의 이슈. 이전 중에서는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증축 중에서는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자, 이런 전제에서 보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기입니다.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는 준공 임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나왔었죠. 쉽게 내주려고 받아 다 메꿨다 라고 도장 찍어주는 거, 이게 준공 임가거든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다만 공사 준공 임가일 전에 미리 완성이 좀 덜 됐는데 사용 승낙,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 승낙일, 사용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다를 메꿨다. 공사 준공 인가일이 원칙. 근데 미리 사용 등을 한다. 그러면 다른 걸 보지 마시고 빠른 날을 얻었다, 취득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건축법에서 공부하실 때 건축 허가 그리고 사용 승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허가 받은 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사용 승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건축할 때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건물이 제대로 완공이 되면 사용 승인서라는 것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일부 그 건물에 대해서 일부만 완성이 됐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 우리 주택법 공부할 때 주택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법은요, 건축허가, 사용 승인. 주택법은요, 사업 계획 승인, 사용 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얘기할 때는 그냥 빠른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장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취득일로 본다라는 명제가 있으면은 원시 취득은 주로 빠른 날. 근데 이미 시험에 나와버렸으니까 토지 같은 경우 매립 등에 있어서 공사, 준공, 임가일, 이 파트가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은 건축법도 알아야 되죠. 주택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뒤에서 정비법, 도시개발법 다 알아야 돼. 즉 취득 시기 등 관련해서는 세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공법적인 부동산 공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지 이 부분을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원시 취득 관련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또 하나 이슈 삼아 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부 취득.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최근에 노무현 정부 때니까 뭐 최근도 아니겠구나, 공공기관에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적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전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이런 애들이 다 수도권에만 밀집이 돼 있고 얘들이 우리 재산세 같은 거 낸다고 하십시다.
재산세, 우리 보유관계 내는 세금 중에서 뭐 지방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세금을 다 어디다 내?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한테 내는 식이었어.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은 계속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시설을 설치하고 또 수도권은 몰리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국토 균형 개발이 안 되니까 주요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자라고 하는 정책이 추진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에 사옥을 가지고 있던 어떤 공공기관이 저기 경남 어디로 이사 간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건물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때 그 몇십억, 몇백억짜리입니다. 건물, 사옥 같은 것들은. 몇백억이 넘었어요. 그 당시 금액으로. 그걸 한꺼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할부, 연단위 할부로 취득한 것을 연부 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부로 취득한 경우 그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사실상의 연부일 이전에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건 논리 체계가 연부 취득에서는 사용일이라고 가셔야 되죠. 외울 때 원시 취득은 빠른 날, 원바, 연부 취득은 사용일 이렇게 가는 거지. 세법은 대가리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짧은 시간 안에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푸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험 맞추기 어려워요. 원바, 연사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거. 자, 무상승계 취득, 증여. 특히 우리 앞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승계 취득으로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승계 취득.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도 우리 시험용으로는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정의했었죠. 해서 이 무상승계 취득, 상속, 돌아가시면 상속계실, 유증, 나 죽으면 뭐 누구한테 줘라, 유증계실, 둘 다 사망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취득시기에서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 이겁니다.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 이건 증여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승계 취득 중에서 증여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자, 갑이 내 X 토지를 너에게 주마라고 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 그럼 증여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넘겨줄 채무 발생합니다. 을은요 채무 없죠. 이런 걸 우리가 편모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 계약이 해제 등이 돼 버렸다라고 한번 전제 봅니다. 이때는 다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을이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이 돼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도 넘기지 않고 갑이 등기를 안 넘기니까 을이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를 합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증여계약에서 본 해제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있지. 채무 불이행을 한 갑에 대해서 계약 해제권 행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원래 등기를 뭐 10일 안에 넘겨줄게 라고 이렇게 했는데 등기를 안 넘겨줬어. 그래서 이 사람 사실 취득 안 한 거죠.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 사람 등기를 넘겨받아야 취득한다고 보지만은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어떻다? 취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다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민법에서는 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갑이 등기는 안 넘겨주고 이 부동산의 점유권 자체를 이용할 수 있게 을한테 넘겨줬다. 그럼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등기를 안 넘겨줬다. 그래서 자, 을이 결과적으로 이 대상 물건을 등기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고 나서 60일 내에 이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게 되면 이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 없는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민법에 관한 내용이 완벽히 소화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민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취득세 내기 싫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받지 못해서 갑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별개의 문제로. 그러면 최소한 을은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맞아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게 왜 60일이 되는 거냐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고 하는 사실상 취득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원래 을이 사실상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60일 지나기 전에 해제권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사람 취득세 내야 될 거냐? 취득세 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세법 조문처럼 보이지만은 지방세법과 민법에 관한 개념이 모두 소화가 돼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 관련해서 주요 이슈, 자주 어려웠던 내용 하나 체크를 해드렸고요. 최근에 이게 시험 문제 답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게 주택조합 얘기. 자, 주택조합 얘기를 하려면요, 주택법 내용을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건축법은 건축 허가 그리고 또 하나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주택법은요,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원래는 30% 30세대 이상인데 시험 용어는 50% 50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다음 마지막 사용검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자,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역주택조합을 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조합이라는 게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이 집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지역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법 좀 볼까요?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주택조합이 이 조합원한테 토지를 일부를 나중에 지분권을 분양을 하죠. 집을 지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 분양할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조합원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다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사용검사. 그래서 조합 1호부터 취득한 토지 중 다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일반 분양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의 과정을 통해서 자 조합원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없겠지만은 이때 사용검사가 있게 되면 나머지 주택 부분은 조합원에게 분양이 이루어지고요. 일반 분양분에 해당하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문제, 논의, 쟁점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과정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야?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란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다음날 아닙니다. 다음날 아니에요. 다음날 아닙니다. 하나만 더. 재건축조합. 이 재건축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게 되면 주택을 건설하자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 사업 시행 인가 바로 건설계획의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계획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그리고 이전에 그 다음에 준공인가 그 다음에 이전에 고시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건설계획 확정을 사업시행인가 공급계획 확정을 관리처분인가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이전에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법에서 언제 조합원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전에 고시일의 다음날 도시개발법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래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날에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지금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다 같은 구조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마지막 끝나는 날이 언제야? 바로 사용검사일. 그래서 일반 분양물에 관한 토지 취득은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 한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게 되면 조합원이 됐든 조합원이 주로 문제가 되겠죠. 조합원의 경우 자신의 어떤 새롭게 지은 아파트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 바로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날. 전체 토지 중에서 조합원한테 갈 토지 빼놓고 일반 분양분 토지 먼저 재건축 조합 등에 취득을 합니다. 언제요?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날. 그래서 이 주택조합은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재건축조합은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그래서 이 주택조합 얘기하고요, 재건축조합 얘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법 중에서 주택법에 관한 기능과 부동산 공법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내용을 소화를 해야지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원시 취득은 빠른 날 이렇게 하는 거죠. 연부 취득에 있어서는 자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예외 파트가 주요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사용검사일, 재건축조합은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날.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공법도 잘 모르면서 자꾸 이 문장을 보면서 멀뚱멀뚱 봐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법, 연사,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은 대가리 다 소용이 아니라 주택법의 내용과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증여 등 관련해서 설명드린 것들. 자,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취득 시기 중에서 간주 취득,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간주 취득이 토지 관련 지목 변경, 건물 관련해서 조작 살배 가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 관련해서 과점 주제 취득. 지목 변경 더럽게 길어서 패스. 아니 이걸 거의 안 나온다. 그 다음에 형식 취득 재산 분할이 한번 우리 지문에 이슈가 됐습니다. 자, 민법 839조 2 및 민법 제 843조 등에 따른 재산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얘기합니다. 등기를 어떻다? 취득일로 보게 된다. 그래서 감남과 을여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이 사람들이 모르겠다고요? 감남을여가 혼입니다. 어떤 갑의 귀책 사유로 해서 갑의 명의로 있던 X 부동산의 일부를 또는 X 부동산 전부를 을에게 재산 분할의 취지로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일을 얻어다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이 취득일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상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었고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이 주택조합 사용검사일, 재건축조합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원시 취득 빠른 날, 연부 취득 사용 이런 정도로 보시고 조금씩만 살을 붙여가는 식으로 원바 연사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설명드렸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 유형, 실질적 취득, 간주 취득, 형식적 취득, 취득의 시기 제일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것도 차근차근 이렇게 가면은 또 다른 법하고 연계해서 뭐 해볼 만합니다. 자, 이걸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세 표준하고요, 취득 세율 얘기, 그다음에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점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